예, 자,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대선 후보,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이제 저희 방송에서 대선 후보들의 최측근들을 모셔서 그 후보들의 면면을 또 다각도로 검증, 분석해보는 인터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1년 넘게 도정을 함께 하셨고, 또 현재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중권 안녕하세요.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셨습니다. 자, 2020년 5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직을 1년 넘게 수행하시다가 직을 내려놓고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고 계신다고요? 예, 10월 26일 날 본래는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좀 3월 달까지 남아라 그랬는데 아하.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지사님께서 저를 같이 잘랐습니다. 10월 26일 날 12시부로 예. 졸지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본사회위원회 본래 최백은 교수랑 그 우원식 의원이 하기로 했는데 최백은 교수께서 물러나셔가지고 제가 수석 부위원장을 하려다가 이제 김남국 의원님하고 저하고 부위원장을 맡아서 기본사회위원회를 계속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본사회위원회가 선대본의 가장 중심적인 선거본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남북 외교안보위원회 이 두 개 다 직속인데 제가 예. 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통일정책, 평화경제정책, 또 외교 문제 지금 다 같이 함께. 기본사회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본 시리즈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다 그렇지. 총괄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뿐만 기본 주택, 그렇죠. 기본소득, 기본금융까지 다 오르는 음.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기본 본래 선대본부장 하다가 사임을 한 우원식 의원님께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렇군요. 최백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외곽에서 더 왜 열심히- 탓하셨어요, 근데? 그 굉장히 그 궁금해하세요. 궁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요? 제2의 촛불 정부를 자기는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예, 예. 그래서 외곽에서 더 많은 강연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본 사회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나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제 책사하시고 기본소득 설계자다 이렇게 알려졌기 평소에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다가 예, 기본소득- 선거 때는 예. 붙는 게 정상인데 그럼 기본소득 공약이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 국회의원들이 180명이 달려들어갖고 우리 경선 시작할 때 기본소득 하면 안 된다 하도 해가지고 밀렸죠. 실제로 밀렸는데 예. 실제로는 후보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물러서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완벽하게 그 처리하신 건 아니고 처리한 건 아닙니다. 아, 예. 처리한 건 아니고 그 시기나 어떠한 국민들과 설득하고 어떤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그렇죠. 기본소득 관련 예. 공약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선대본에서 가장 중핵 조직이 이제 기본사회위원회가 되어서 예. 지금 전국 조직망을 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소득이 사실은 근데 뭐 민주당 당내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당 밖에서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 후보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이 좀 바뀌시는 것 같다. 바뀌시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이것의 그 재원이 토지보유세인데 이것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기본소득도 처음에 경선 과정에서 이거 제일 공약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예.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정치라는 것이 수기민주주의인데 국민들이 싫어하면 잠시 멈추겠다. 그리고 공론화해서 다시 설득해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예. 바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가동해서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기본소득을 실천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거 과정도 그런 수기 과정으로 보시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나서도 삼성의 기본소득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정치가 기업을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또 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삼성에 가서 물어보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삼성에게 기본소득 제한한 것은 좀 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는 뭐 빌 게이츠나 주커버크나 뭐 다 머스크나 다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삼성은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융자를 통해서 많이 컸는데 이제는 국민들에게 그 빚을 돌려줄 때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CEO들이 주장하는데 삼성에서도 먼저 기본소득을 주창하면은 더 설득력이 있고 또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는 그 엄명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재원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인데 그게 기본소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기본소득을 공론화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예. 삼성에서 우리도 기본소득 찬동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면 기여해요? 엄청난 기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유례가 없는 것이고 스위스에서는 부결되고 핀란드에서 아주 국지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다지 큰 뭐 효과를 못 받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거의 실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최백은 교수인가 그분이 쓴 논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이 기본소득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그 과도기 형태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변형론의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볼 땐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저 같은 뭐 정통 좌파 사회민주적 정통 좌파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도대체 왜 나왔나. 근데 그 최백인 교수의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의 길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핀란드나 이런 데서 왜 했냐면 그 사람들 벌써 복지가 돼 있는 나라인데 예. 굳이 이 복지 체계를 변형시켜서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제로는 그 결과들은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복지 잘 되고 있는데 예. 뭐 굳이 이런 일을 해도 되겠나는 측면에서 반대를 했던 거지. 실제로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36군데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대 전환기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시대 정신일 수 있는 그런 시점. 우리가 전부 옛날에는 제4차 혁명, 산업혁명 해가지 않고 꿈의 사회다. 꿈의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4차 혁명이란 말이 실제로는 학자들이 외쳤지만 지금 거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삶의 현실이 되면 우리가 노동의 종말이라든지 고용 형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SF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생산성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SF 버전에 따르면은. 근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자리를 잃게 되면 또 새로운 일자리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던 게 인류의 역사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다른 데서 예컨대 핀란드 같은 데서 해봤는데 고용 효과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라 이걸 갖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우리도 어떤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해보자. 이 정도 제안이면 저도 찬동을 하겠는데 이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다 하겠다. 그다음에 그 재원은 토지 보유세하고 탄소세다. 이렇게 되면은 좀 황당하거든요. 그 탄소세라는 건 사실 목적세고 원래는 여기 있는 재원을 갖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탈탄소 전환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될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뿌리겠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할 때 좀 황당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네. 첫 번째 아까 시대 전환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안정망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기본권을 실현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경제를 보완하고 또 자유로운 건강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지금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과연 아까 우리 준윤근 그 평론가 계속 SF적이라는데 SF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 다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할 때 우리 옛날에 소셜리즘 위드 휴먼 페이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4차 혁명도 굳이 노동을 종말시키고 축출하겠느냐. 4차 혁명도 예를 들면 로봇가 인공의학이 발달해서 이것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4차 혁명으로 가게 하려면은 예.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SF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시대 질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몇 것인데 가지 지금 버전이 워낙 있는데 반대를 하고 특히 지금 같이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혁명 당시에도 인간의 노동을 갖다 기계가 대신하면 사람들 다 실업자 될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예.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약간 뭐 SF적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그 버전이 그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서 막 섞여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뭐 말씀 다른 거는 들어보니까.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탄소세 얘기만 좀 짧게 하면요. 탄소세라는 것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탄소가 생기는 모든 것에 부과되다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 성격을 띄어서 개개인에게 세금의 부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국제적 조류상 탄소세를 걷지 않을 수는 없고 탄소세를 걷는데 그 탄소세를 걷어서 전액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 탄소를 줄이는 일에 쓰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탄소 저감 운동도 저감대로 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일부 재원을 나눠줘서 당신이 쓰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고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아니, 생각을 합니다. 탄소세라는 건 말이죠. 이거 탈탄소로 가게 되면은 동력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긴 당연히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갖다 몽땅 다 기업에만 맡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목표가 뭐냐면 탈탄소의 전환을 갖다 빠르게 하는 게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 탄소 많이 쓴 사람 벌 주기 위한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쓰여야 된다는 거면 생산 설비부터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부담을 기업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 비용들을 정부에서 보존해 줘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이걸 갖다 아니 국민한테 그건 뿌리겠다. 하고요. 그건 당연히 있죠. 그건 하면서 국민에게도 풀겠다는데 그 한대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전체를 풀어서 빨리 이행을 하게 해서 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알겠습니다. 이세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 외국에서도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뭐 스위스에서도 지금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마치 전체를 다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진 작가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야 예, 되겠습니다. 이재강 부위원장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두 분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이 예, 부위원장님. 극심한 양극화 예. 현상을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공유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유부를 독점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세를 통해서라든지 탄소 중립에 쓰는 돈이지만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일종의 유용인데 전환해서 일부 쓰게 되면은 이 공유부를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이다 근데 그런 그게 측면이죠. 역진성이 발생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가 정말로 그 양극화가 걱정된다면 양극화의 하층에다가 집중 지원할 때 그때 누진성이 생기는 거고 그걸 갖다 모든 국민한테 평등하게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역진성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 기본소득이 중요한 것은 역진성의 측면보다는 경제를 진작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하거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유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지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뿌린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소상공인들이 뭘로 버티고 있냐면은 지금 부채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예.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득을 봤습니다.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두텁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원한다고 2차, 3차, 4차까지 했지만 아직도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이라든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우리 1차 때 성공했지 않습니까? 25년 나눠주면서. 그때 솔직히 우리가 경기도에는 통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여러 차례 했지만은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세수를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세수를 확보해서 예. 실제로 퇴임하실 때 국민들이나 다른 학자들이 우리 진은 한번 하신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경기도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딱 10월 25일 날 마칠 때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세수를 통해서 그 재난기본소득 지원했던 것을 예, 전부 알겠습니다. 다 이재명 갚아서. 후보 얘기를 좀 해야 돼서요. 정책 예, 얘기는 좀 여기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제 멈추고요. 예. 오늘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그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했죠. 생존자다,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발전 도상인이다, 가치보다는 과제 중심형이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1년간 함께 부지사로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공감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이재명 지사랑 저는 솔직히
세 번 부산서 서구에서 한 번, 서구 동구에서 예. 두 번, 내리 삼락인데 다른 사람도 내리 삼선을 자랑하는데 저는 떨어졌는데 4월 선거 끝난 지 한 달 되기 전에 저 경기도 지사로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문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1년 한 6개월 이재명 지사님이랑 함께 일을 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그 발전 도상에 있다는 말을 뭐 전용근 저 평가 대기 저 유시민 저 작가를 작가의-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싫어하시는 건 면도 아니고 이제 있는데 논리적 비판하시는 거예요. 발전 도상에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자체가 예.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 현실의 파도에 맞게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건 보였지만 그 원칙 미래에 대한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AI 같아 알파고 같아 항상 변화하고 예. 발전 도상에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감에 딱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자꾸 이제 메시지는 혼선이다라는 것이 언론의 평가고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소득 정말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제 어떤 좀 뭐랄까요 그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일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평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1년 반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예. 보니까 잘 전혀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잘 듣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잘 듣습니다. 잘 들으십니까? 잘 듣고 예.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천력이 있고 예.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가로서 아주 뛰어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인데 예.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조정하는 그것이 말을 바꾸고 또 어제 한 말 또 바꿨다 하는 식의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아주 민감한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미래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진행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 진 작가님. 기본소득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또 포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원전도 지금 탈원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티페미니즘에 또 편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분이 원칙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뭐랑 관계가 돼 있냐면 그 민주당의 그 자유주의 정당에서 정체성까지도 좀 건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지율에 반응하는 분이지 자기 원칙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갖다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발전도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이분의 이런 레토릭 장난이 정말 싫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원칙은 있다고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원칙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원칙, 철학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저는 최근에 뭐 저희가 미천한 신문 때문에 예. 주변에 더러운 일이 많아서 그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용기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면은 그 예를 들면 뭐 크레파스 안 가져가지고 선생님한테 27대 맞았는데 왜 20대 맞았겠습니까? 선생님 노래 보니까 선생님 화가 나서 때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저항을 하는데 잘못된 데 대한 부당한 것에 대한 어떤 저항 정신이 아주 예. 뛰어나신 분인데 실제로 그 삶의 가난한 삶의 어떤 편린들이 정책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를 들면 청년배당도 자기가 소년공일 때 15,000원에서 2만 원 받는데 학원비가 7,000원에서 10,000원인데 그 돈이 없어서 누군가 내한테 빌려주거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성남시장 하면서 청년배당을 줍니다. 이거 몇만 원씩 주면은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학원비 한 번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말로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경험을 통해서 정책들이 나왔어. 청년배당에 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 와서도 청년기본소득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어린이 영양과일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정책들이 보면 그 이재명 지사님의 그 가난한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데 이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려면 아주 영리하거나 또 정말로 정책적으로 뛰어나야 되는데 예. 영리하기도 하고 정책 개발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그런 면을 가지고 최근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책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고 이제 성장을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전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차별화 전략이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면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서 예. 따끔하게 꾸짖고 네. 따끔하게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데 대한 예. 좀 아쉬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사과하는 것이고 예. 여러모르겠지만 차별화하기보다는 연장선상에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제가 처음에 올 때 문재인 사람이 이거 왜 왔느냐 할 때 나가 문재인과 이재명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기여하겠다는데 그런 차원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이 문재인 정부를 재창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 또 창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라는 논쟁이 있었듯이 예. 그 중간 지점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은 명확하게 민주정부 사기를 이어받고 또 새로운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사실 다 이제 지지율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요. 뭐 이제 정책을 뭐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 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0% 초반을 넘어가기를 좀 어려워달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를 역전한 결과도 이제 뭐 골든크로스인지 여부에 대해서 뭐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직은 좀 윤석열 후보한테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골든크로스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국민들이 저는 솔직히 우리가 전두환 정부 들었을 때 보면은 6사, 16기, 13기부터 쫙 다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선 그 선대위를 보면은 20여 명이 전부 검찰입니다. 이게 검찰 정권, 검찰 왕국으로 가겠다는 시도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공정국가, 공정한 세상인데 이거는 전혀 시험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지지부진하게 하고 없던 일로 하고 이익에 가까운 것은 하루 만에 처리합니다. 그야말로 라이센스 투 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이 분명히 검찰 국가의 탄생을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공정국가로 가는 예.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성현 소장님 질문은 약간 이제 지지율권이 박스권에 있고 이제 골든크로스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어떠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앞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 부분을 이제 질문 드린 거니까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솔직히 관료들의 문제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들이 알고 보니까 이거 기득권 편에 서서 관료들이 잘못하고 있다. 관료들 잘못한 거야. 그리고 관료들 대기업들 언론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이재명 예. 후보에 대해서 예. 이제 그야말로 기울어진 언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첫째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언론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관료와 언론과 이런 세력들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알리고 진정성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부산서 왔을 때 모두가 언론이 되어달라.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하고 올바른 뉴스가 전파되도록 각자 언론이 되어달라는데 SNS도 하도 100을 해서 외치든지 그런 일을 해달라고 주장하셨는데 예. 그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가겠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이 민주당을 가겠다 했는데 예. 지금 원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개인 플레이로 후보만 이만큼 보인다. 오고 후보만 있습니다.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2012년도 지는 대선도 한번 해봤고 2017년 이기는 대선도 해봤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원팀이 되어서 이재명 지사의 개인 플레이에
개인 프로그램 두지 말고 함께 다 나서서 지금 가슴으로 근데 이제 국민들을 그렇게 만나고 말씀하시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선언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원팀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뭐 의도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그 리더십을 만드는 건 이재명 후보의 몫이 아닐까요?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은 예. 이제 저는 오늘 뭐 2% 정도 이겼는데 그것이 뭐 골든 크루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은 골든 크루스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근데 이게 가지고 참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레이커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겠다고 자기들의 원래 가치를 버리고 중도로 하는 것은 오류다. 근데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장 담론은 사실은 저쪽 보수 거였단 말이죠. 근데 성장으로 갈아탔단 말이죠. 부동산 정책도 원래 수요 억제잖아요. 그런데 공급 확대로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원전도 탈원전도 지금 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페미니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기는 안티 페미니즘에 편승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면 조국 사태에 관해서도 검찰 개혁 뭐 이랬는데 또 사과했고,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민주당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민주당의 그 의원들하고 결합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혼자 개인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좀. 그래서 지금은 그 개인 플레이를 계속 해오셨다가 예. 선대위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는데 아직 그 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 이제 기본사회위원회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왜냐하면 저라도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2012년도에 질대 선거할 때 보면 조직 본부장인데 몇 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뭐 춤을 췄다는데 가보면 아무도 없고 사진 한 장 찍고 보고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 그것이 민주당이 정말로 얼마나 허술한 결집이 되는 원팀이 되잖아요. 지금은 진짜 원팀이 돼야 되고 예. 이재명 후보님의 개인 플레이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모두가 다 나서야 되는데 내일처럼 가슴으로 예.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나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하방을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열심히 좀 이재명 후보를 알리고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지금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상고 나온 놈이 뭘 하겠어. 그리고 지금은 국조리 무슨 대통령 하겠냐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응? 누가 그런 말 그렇게 합니까? 많은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글쎄요, 가보면.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거 아, 가지고 아니 실제로 왜냐하면 어떤 점이 예, 이재명 알겠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많은 왜곡된 정보들 예를 들면 그 과거에 뭐 네 가지 뭐 김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흠결인 양 그죠? 그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상처지 예. 예? 흠결이 아니거든요. 그 상처는 안아드리고 근데 그것도 설명을 해야지. 그것도 또 유시민 씨의 레토릭이에요. 아, 참 이분이 저는 이제 유시민 문제가 씨-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유시민 대표 그런 한얘기 유시민 못 씨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표현 못 들었는데 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예. 한 30초 남았어요. 그때 안 나왔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언제 또 선대위에서 활발하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좀 아쉬워 계시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고 곧 합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합류하셨는데 예. 이낙연 대표님께서 더 크게 다가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같이 합류해서 대회를 함께 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전국 지표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6일에서 8일 전 국민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계시는 제주 이상희 교수와 인터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재강 전 경기도 같이 평화부지사였습니다.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